네, 안녕하세요. 오토플레입니다. 저는 지금 르노의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 모델을 시승하고 있는데요. 르노의 첫 번째 하이브리드 자동차입니다. 르노 코리아가 한국에 선보이는 첫 번째 하이브리드를 만나보고 있어요. 일단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가져왔었고, 저 또한 이 차가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상당히 많은 기대를 안고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를 타고 다닌 지 벌써 한 일주일 정도가 되었는데요. 과연 이 XM3 하이브리드를 타면서 느낀 장점과 단점, 그리고 그 외의 여러 가지 매력들을 한번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네, 지금부터 한번 이 차를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XM3 하면 쿠페형 SUV지만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대에 접근 가능한 모델이기 때문에 의외로 타겟층이 있었어요. 분명히 사랑을 받아온 모델이고요. 많은 분들에게 저 차 한번 타보고 싶다, 와 저거 수입차 아니야? 라는 생각을 안겨주는 그런 차라고 할 수 있죠. 동급의 경쟁 모델들과 비교를 해봐도 뭐 아기자기하게 생기고 좀 더 남성적인 이미지로 강하게 생기고 이런 차들은 존재하지만, 뭔가 이 날렵하고 스포티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쿠페형 SUV는 XM3가 유일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 가격대에서 이러한 디자인을 만나보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죠. 쿠페형 SUV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 실용적인 부분들을 모두 다 쳐내고 나서 어떻게 보면 사치의 영역인 그런 디자인을 이 일반적인 범용적인 대중적인 차량 가격대에서 만들어낸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원가 부담도 있고요. 또 이러한 차를 설계해서 출시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비용들도 꽤나 많이 들어가요. 이런 모든 걸 고려했을 때 수지타산이 맞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르노가 과감하게 그걸 시도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가솔린 터보 모델과 가솔린 자연흡기 이 두 가지 엔진으로 국내에 선보였었고, 꽤나 반응이 좋았어요. 실제로도 반응이 괜찮았는데,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을 꼽자면 모두가 다 전기차로 넘어가는 전동화의 시대에서, 그리고 효율을 중시하는 이 뛰어난 연비를 자랑하는 차들이 속속들이 나오는 이 시점에서 뭔가 이 온전한 내연기관 파워트레인만으로는 어딘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죠. 때문에 하이브리드에 대한 니즈가 간절했었는데요. 드디어 XM3가 하이브리드 엔진에 달고 나왔습니다. 그것도 이 르노라는 자동차 그룹은 포뮬러1 F1 레이싱 팀을 갖고 있는 자동차 브랜드예요. 정말 몇 안 되는 제조사 중에 하나인데, F1에서 쌓아온 이 하이브리드 전기와 내연기관의 결합 기술을 통해서 이걸 이 대중적인 차에 양산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것 또한 의미가 상당히 있습니다.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와는 독특한 완전히 색다른 방식을 갖고 있는 차량인데요. 일단 간단히 구조를 말씀드리면 80마력대의 1.6L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이 존재하고요. 여기에 1.2kWh의 배터리를 하나 넣어놨어요. 여기까지는 연어 하이브리드와 비슷해요. 그리고 이 구동에 도움을 주는 모터를 추가해놨죠. 약 50마력 정도 서포트가 되는 구동용 모터를 넣어놨고요. 여기까지도 일반적인 하이브리드와 구조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차이점이 생기는데요. 바로 전기 모터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한 15마력, 20마력 정도의 전기 모터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발전용 모터입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어주는 스타트 모터이기도 해요. 발전기를 겸하는 모터가 왜 들어가 있을까요? 1.2kWh의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죠. 보통의 하이브리드 자동차들은 구동하면서 발생하는 회생제동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전기를 회수해서 배터리에 충전을 하고, 그걸 다시 구동하는 데 힘을 보태고, 요 정도로만 굉장히 소극적인 형태로만 전기의 파워트레인의 도움을 받아왔어요. 근데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 발전용 모터를 추가해 넣음으로써 전기 배터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 것이죠. 용량 자체는 한정적인 건 동일하지만 이 배터리를 최대한 많이 충전하고 또 많이 사용하고, 그럼으로써 엔진의 활용도를 최소화시키고, 특히나 시내 주행에서는 이 엔진이 20-30%만 가동하면서도 차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시내에서는 배터리만으로 주행이 가능해요. 50km 정도로 달리는 이 시내 주행에서는 사실상 엔진이 돌 일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물론 배터리를 다 쓰고 나면 엔진이 돌긴 돌아요. 하지만 그 또한 이 발전용 모터를 돌리는 데 좀 더 집중이 되어 있고요. 구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힘을 빼고 있는 엔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상당히 독특한 구조고 매우 복잡한 구조이기도 해요. 여기에 변속기의 구성도 좀 독특합니다. 일단은 DCT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도그 클러치라고 부르는 레이싱카에 쓰이는 미션을 넣어놨는데, 엔진에는 4단의 도그 클러치 미션을 부여했고, 그리고 모터에는 2단의 도그 클러치 미션을 부여해놨어요. 합쳐서 6단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굉장히 독특한 방식이에요. 그 어느 브랜드에서도 쓰지 않는 방식이죠. 왜냐면 구조 자체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수지 타산을 따져야 하는 대중적인 자동차 브랜드에서는 시도하기 어려운 기술력이죠. 하지만 르노는 F1 레이싱 팀을 갖고 있고 이미 그 기술을 레이스카에 구현해 넣었기 때문에 오히려 양산화시키는 데에 좀 더 유리한 점에 서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점들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방식의 하이브리드가 탄생하게 된 건데요.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이 비싼 방식인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그걸로 인해서 얻는 분명한 장점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복잡하고 비싸게 만든 하이브리드가 대체 뭐가 좋은데? 라고 따져봤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연료 효율뿐이죠. 연비를 제가 이 차를 타고 일주일 내내 계속 좀 여러가지 주행 환경에서 고속도로도 달려보고 시내 주행도 해가면서 직접 느껴봤습니다. 현재까지 주행을 한 거리는 지금 보시면 264km를 달렸고 거의 300km 넘게 타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록하고 있는 평균 연비는 리터당 20km입니다. 260km 넘게 주행한 누적 연비가 리터당 20, 그것도 어떤 고속도로 정속 주행만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시내도 다니고 고속도로도 다니고 좀 빠르게 와인딩 로드에서도 달리고, 그리고 뭐 엔진 출력을 최대한 발휘해 가면서 초고속으로도 달리면서 기록한 전체 평균 연비가 리터당 20을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고무적인 성과죠. 일반적인 내연기관이라고 한다면 이런 환경 속에서 탔을 때 20은커녕 사실 한 10km 정도로 보는 게 맞기는 해요. 여러분들 타시는 대부분의 가솔린 차들은 리터당 한 10km 정도 나오는 게 현실적인 일반적인 결과치죠. 하지만 XM3는 전기 모터와 그리고 배터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좀 더 효율적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비를 이렇게 높게 달성하는 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차의 구조와 그리고 왜 이렇게 만드는지,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었는지, 또한 연비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를 보여드렸어요. 하지만 장점만 안내드릴 순 없겠죠.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실내 구성 자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르노차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뭐 쿠페형 SUV라고 해서 특별히 뭔가 차이가 있거나 굉장히 특이점이 존재하진 않아요. 일반적인 르노차를 타는 그 느낌 그대로인데, 공간 자체는 어쩔 수 없이 콤팩트카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차가 아주 넓다거나 굉장히 쾌적한 공간을 제공한다, 이것과는 거리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아늑하게, 그리고 운전자와 탑승자들이 이 차의 안에서 거주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은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또한 시트 포지션이라던가 스티어링 휠의 감각, 이런 전반적인 조작 장치들의 배치가 잘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야간에 보시면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도 들어와 있고 주행 모드에 따라서 또 컬러가 바뀌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스포츠 모드일 때랑 에코 모드일 때랑 앰비언트 라이트의 컬러가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2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넓지는 않습니다. 패밀리카로 이 차를 생각한다, 그건 좀 다시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열은 아무래도 이 루프 라인도 좀 쿠페형 SUV이다 보니까 낮기도 하고 성인이 탑승하는 데에는 약간의 답답함을 느끼실 수도 있다라는 거, 요거는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이 차가 워낙에 날렵한 라인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 1열에 탑승할 때에도
머리가 이 루프 공간에 좀 닿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영상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A필러에서부터 이어져 올라가는 루프 라인이 상당히 스포티하고 낮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 차에 타고 내릴 때 일반적인 SUV를 타는 느낌으로 타고 내린다면 이 필러 부분에 머리를 박을 수도 있다는 거, 그거 좀 주의하셔야 할 것 같고, 어쩔 수 없는 디자인 특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요거 때문에 차가 좀 좁게 느껴지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던가 편의사양 구성들은 상당히 좋은데요. 열선 통풍 시트 존재하고 주행 보조 시스템도 잘 마련되어 있고 안전 관련한 시스템들도 잘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e시프터라고 불리는 시프트 바이 와이어 옵션도 굉장히 예뻐요. 기어 노브가 일단 예쁘다는 게 큰 장점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단점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일단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반응성이 좀 여전히 아쉬워요. 제가 예전에 이 차의 내연기관을 탈 때에도 이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조작하는 방식을 굉장히 아쉽다고 지적한 바 있었는데요. 보시면 여기서 물리 버튼을 한번 눌러준 다음에 화면을 보고 다시 이렇게 터치를 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뭐 통풍이라던가 또는 열선을 활성화 시켜야 해요. 이것까지는 좋은데 시동을 처음 걸고 한 30초 동안은 이 열선 버튼이 작동을 아예 하질 않습니다. 먹질 않더라고요. 이게 이 차가 처음에만 이런 건가 했는데 매번 탈 때마다 느끼고 있어요. 특히나 지금 겨울이고 매우 추워서 차에 타자마자 여러분들 하시는 일이 뭐 열선 스티어링 휠, 열선 핸들 키고 그리고 열선 시트 활성화 시키고 히터를 켜는 일일 텐데 일단 이 버튼이 먹지를 않으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시동이 완전히 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완전하게 부팅되는 한 30초 정도의 시간까지는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작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를 좀 하던가 뭔가 소프트웨어로 보정을 해주던가 분명히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펌웨어 업데이트를 빠르게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단점 말씀드렸으니까 장점들도 알려드려야 되겠죠. 곧 말씀드릴게요. 파워트레인 관련해서는 1.6L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으로 80마력대의 최고 출력을 내고요. 그리고 전기 모터로 약 50마력대의 최고 출력을 냅니다. 두 개의 엔진과 모터가 합쳐져서 시스템 출력으로는 약 145마력 정도를 낸다고 해요. 여기에 제로백은 제가 실제로 체험해 보니까 한 11초 정도 기록을 하는 것 같고요. 최고 속도는 170까지는 무난하게 쭉쭉 뻗어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다만 출력 자체가 뭐 아주 여유롭다거나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튀어나가는 느낌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에 넣고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아도 이렇게 가속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는 좀 여유가 필요하다는 거, 요게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출력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의외의 장점이 있어요. 바로 서스펜션 세팅입니다. 하체의 구성이 굉장히 탄탄하게 잘 잡혀 있고요. 이 차가 달리기 위한 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서스펜션의 움직임이나 핸들링 같은 게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놀랄 정도로 이 차가 왜 이렇게 코너를 잘 돌지? 이 차가 이렇게 고속 안정감이 왜 이렇게 좋지? 라고 오히려 좀 의아할 정도로 하체의 반응성이 좋고 잘 조율되어 있습니다. 특히 댐퍼의 느낌 자체가 적당히 단단하면서도 승차감은 또 해치지 않았다는 세팅인 점이 아주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차는 이 가속 페달에 힘을 줘서 달릴 때의 운전 재미보다 스티어링을 잡고 잡아 돌릴 때의 운전 재미가 훨씬 더 큰 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차마다 약간의 성격 같은 게 있어요. 차를 타고 달리고 여러가지 시승을 하다 보면 이 차의 성격은 어떻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는 이런 느낌이에요. 야, 그렇게 빨리 달리려고? 그렇게 빨리 달리지 마. 나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대신에 네가 정해진 속도 내에서 재밌게 롤을 즐겨. 그리고 한번 핸들링도 느껴보고 코너도 꽤 빠른 속도를 줄이지 말고 한번 들어가 봐. 난 얼마든지 잡아내 줄 수 있고 달려줄 수 있어. 한번 느껴봐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체의 구성이 상당히 좋다,
라고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놀라울 정도로 이렇게까지 굳이 하체를 잘 만들 필요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핸들링이나 이런 반응성들이 좋았습니다. 다만 엔진의 출력은 아무래도 연비를 고려한 세팅이기 때문에 가속력에서는 약간의 아쉬움이 좀 남아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연비가 좋으니까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기름을 가득 채운 상태로 4분의 1밖에 안 썼고 75% 4분의 3이 남아있는데요. 640km를 더 탈 수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름 한 번 넣으면 거의 900km 정도를 주행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죠. 때문에 이런 컴팩트 소형 SUV 치고는 효율도 좋고 시내에서는 부드럽게 모터만으로 갈 수 있으니까 정숙하기도 하고 승차감도 좋고요. 여기에 핸들링까지 마음에 드는 게 이 차의 아주 큰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다만 가격이 좀 높긴 하죠. 분명히 저렴한 가격은 아니고요. 연비가 좋은 이 차를 손에 넣기 위해서는 가격에서 차량 가격을 좀 많이 써야 한다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시승을 해보시면 그 판단이 설 것 같습니다. 직접 타보고 이 차가 뭔가 나한테 맞는 느낌인 것 같으면 그래 어차피 기름값으로 아낄 건데 차값에 좀 더 쓰지 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이 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차피 기름값으로 나가는 돈이나 이 차 사는 돈이나 그게 그건데 그냥 난 다른 차 사야겠다 라고 결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한번 시승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제가 느낀 바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플레이였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